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 오늘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대주주 요건을 강화시키는 부분에서 요거 불만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이번에 청와대 그 답변 요청의 그 조회수를 일단 동의수를 넘어섰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이제 뭐 여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쪽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상의 범위만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뭐 얘기가 조금씩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 당연하죠. 이게 본인이 있으면 본인 걸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진짜 뭐 매번 종목을 살 때마다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 그 종목 갖고 계세요? 얼마나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니까요.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인 게 맞는 거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은 당연한 건데 3억은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거 옛날부터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3억은 그대로 두겠다 이걸 기준으로 놓고 요것만 지금 완화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왔을 때 금액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 금액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한 개인이 1인이 한 종목당 가지고 있는 걸로는 이만큼씩 들고 있으면 뭐 대주주급에 속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때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코스닥의 저가주들 같은 경우 걸릴 수 있겠죠, 많이. 이제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때 지금 이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렸을 때 이때 거꾸로 됐었네요. 15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때 작년 같은 경우에 나온 금액들 뭐 한 3조 가까이 나왔잖아요. 3조 가까이 나왔는데 이때가 이 3조가 나왔던 게 이거에 관련돼서 나온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개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주주 요건으로 해서 3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었던 금액이나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0억 정도 매수, 20억에서 25억 정도 매수가 돼 있었어요. 예수금도 한 25억 전후였죠. 한 25억 전후, 한 이거보단 조금 적긴 적었는데 한 요 정도 됐습니다. 요게 예수금 정도가 됐어요. 이때조차도 지금 10억일 때가 3조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억으로 내리게 되면 지금 이거 빼고요. 이거 빼고 본인만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본인만 한다고 가정을 해서 3억으로 내리게 되면 20조에서 25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5조입니다. 이 정도였을 때 3조가 튀어나왔다면 지금 개인들이 매수한 금액이 약 50조 조금 넘죠. 50조가 좀 넘고 예수금이 한 55조 정도 됩니다. 지금 55조 오늘 조금 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55조 전후쯤 됩니다. 그리고 현재 50조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2배로 늘어났는데 이 금액 안 늘어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20조에서 25조였다 하더라도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2배 이상, 3배 이상, 이 금액이 지금 3배 이상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1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소위 얘기하는 동학 개미들이 기존 예년에 비해서 투자한 금액이나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밖에 안 나올까요? 10조밖에 안 나올까요? 지금 시장에서 뭐 전문가들 예상이 10조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죠. 10조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이걸 안 해도 10조보다 훨씬 더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를 해야 된다.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게 기준이잖아요. 지금 내걸고 있는 얘기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대로 가야 한다잖아요. 정말 제가 참 안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싶어도 안 좋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그러면 조선시대 정책 써야죠. 일제강점기 때 정책을 써야죠. 그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지금 과거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었을 당시와 지금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이 3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지금 보면 이 3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나요? 중형 아파트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금액을 연자재 얘기 뭐 이걸 빼고요. 이런 금액을 가지고 대주주라고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말도 안 이건 말 그대로 최근에 이것 때문에 말 많으니까 범위만 줄이고 금액은 그대로 해서 세금 그대로 걷어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중과세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세는 지금 당장 못 없앤다잖아요. 세금 줄어드니까. 이율 배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제가 봤을 때 10조 아니라 최소 15조에서 20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왜? 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직력이죠. 전문가들이나 외국인 전문가들이 다 떨어질 겁니다. 뭐 하락에 대비해야 됩니다. 현금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쭉쭉 계속하면서 외국인들 막 팔고 기관들 막 팔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개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정보도 부족하고 심리적으로도 부족한데 너도 나도 패닉 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요만큼 여기서 15억에서 10억으로 줄였을 때 요때 요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요만큼 될 거예요. 책상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죠. 이런 정책이죠.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 정부에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2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드는 거하고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 건 대상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당연히 이것도 말 안 되는 얘기고요. 3억으로 대주주 인정받습니까? 어느 회사에서? 인정 못 받잖아요. 근데 권리는 못 주장할 수 없는데 의무만 대주주로 지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걸 3억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가지고 본인만 한다라고 해놓고 3억을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거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외인들이겠죠. 기관들이겠죠. 이쪽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잖아요. 중요한 건 위에서 물렸으면 밑에서 계속 물을 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이때까지 이들의 이 3월 달에 우리가 이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이들 다 빠져나갈 때 그걸 바친 게 개인 아닌가요?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준 게 개인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올라왔으니까 토사구팽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외인이나 기관들한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거고 지금 현재 6개월, 7개월째 지금 숨 죽이고 버티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한테 니네 조금만 더 참아봐. 뭐 당장 공매도가 해제되지는 않겠지만 가격 충분히 떨어질 거니까 그때 가서 갚어.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조금 과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좀 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사실 그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뻔히 떨어질 거 보이는데, 패닉셀 나올 거 뻔히 보이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3억 만들어서 패닉셀 만들어내고 나면 다시 부동산으로 가거나, 다시 부동산으로 이 돈 자금이 움직이거나, 부동산으로도 못 움직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이 돈이, 아니면 지하자금으로 묶이겠죠. 정부가 지금 이걸 원하는 건가요? 정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지금 이 정책 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를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 부분, 아니면 지금 있는 부들을 다 지하로 다 집어넣게 만드는, 이걸 유도하는 이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 쪽에서도 3억에 대한 근거 얘기가 나오고 쭉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라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3억은 일단 내리기로 했으니까, 3억은 원래 고정돼 있던 거니까 이걸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걸 움직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물론 집계 비존속까지 포함시키는 거 당연히 포함되고요. 이 두 가지는 우리 개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주식을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1월 말에서 12월쯤 돼가지고 주식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1월부터 이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 자금들 다시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공매도나 외국인들이나, 지금 우리나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이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유인이 개인들 돈을 외국인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그들에게 유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세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공평하게,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외국인들을 유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유인한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주식 투자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아니면 이들에게 다 흡수되면서 그 자금들이 결국 개인들의 자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서 이들이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안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이때 다시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들 공매도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계속 주게 되면, 이들은 이거에 대한 제한이 없잖아요. 이거에 제한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올려놓고, 정보 가지고 올려놓고, 결국 개인들 따라 붙였을 때 계속해서 두드러 깨는, 개인들, 속된 표현으로, 제가 쓰는 표현으로 빨대로 쪽쪽 개인들의 자금을 빨아대는 이 형태가 바뀌지 않고는요, 이거 다시 들어온다고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를 해외로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당장 이 부분이, 물론 이거 된다고 주식시장이 오늘 내일 당장 망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지금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 3억이라는 게, 한 개인이 3억이면 대주주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한 종목당 2억 9천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금액은 아니 시대가 바뀌고 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해서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다가 금액까지 낮추게 되면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조금 흥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꼼수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꼼수로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익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식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라고 했었을 때 이들이 압력 단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압력을 어느 정도는 행사를 해야 할 부분 그 시기라고 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이 부분을 이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공매도를 해가지고 움직인 거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이 몇 개월간 다른 나라 다 공매도 그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데 부활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부활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들과 관련된 게 이들이 정상적인 공매도가 아닌 사람들도 너무 많았다라는 그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들에게 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죠. 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이익을 줘서는 안 되죠. 이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가면 11월에서 12월 말쯤 되면 공매도 그동안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속된 표현으로 광분을 좀 했는데요. 조금 너그러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계속 좀 갖고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상황이 오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